최근에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지역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들을 보면서 이러한 매물들을 사고 그리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은 집값 10년 만에 최대 폭락 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택의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급금매의 물량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의 가격들을 살펴보시면 조정받는 지역들이 대다수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좀 극심한 공포감에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언론 매체에서 주택의 가격이 조정받는 모습들을 많이 얘기하고 지금 현재 팩트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기가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실제로 영통 같은 경우에는 0.57%, 노원 같은 경우에도 0.33%가 떨어졌고 아파트 값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 역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주택들 많이 가격이 조정받고 떨어지고 그리고 양도세 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 일정 시점 타이밍 속에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오늘 드려보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의 팩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놀란 것은 서울 신고가 대비 큰 폭으로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좀 공포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폭으로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고가된 아파트의 거래가하고 그리고 최근의 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성동구 옥수동 같은 경우에 1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작년 2021년이 굉장히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던 해이기도 하죠. 17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것이 8월 같은 경우에,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12억 5천만 원으로 이제 5억 3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실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 자료는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됐을 건데, 이게 뭐 특수 거래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어쨌거나 실제 팩트적인 부분에 이렇게 많이 29.8%까지 하락된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동작구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2022년 2월에 거래된 게 2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2년 8월 29일에 거래된 금액인데 보면은 가격의 하락 폭이 27%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6억 9천만 원, 굉장히 큰 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빠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송파구의 이제 잠실 엘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거래된 사례를 보면은 26.5%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 8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17억 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이제 13억 4천만 원, 그래서 3억 8천5백만 원에 하락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그 폭은 30%가 이제 평균치가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에서 30% 정도가 큰 하락폭의 추세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 눈여겨보시는 매물이 있다면 30%까지는 아직 하락 거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상황은 더욱더 하락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급급매로 거래가 되는 퍼센테이지 하락폭은 지금 현재 거의 30% 정도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 매물도 지금 현재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 매물들이 많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를 통해 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들을 임차 수요로 대처하게 된다면 그래도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전세의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제 월세 수요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많았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3번이나 금리가 올라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빅 스텝으로 큰 폭으로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자금의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세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하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의 가격 그리고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점 속에서 임차를 통해 가지고도 내가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겠죠.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월세에 살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가격, 임차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수요가 많이 없는 지역들 그리고 공급이 많은 지역들에 임차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집합 건물 다수의 소유자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을 1주택이 아닌 무주택이 아닌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의 분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지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의 매물들이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물량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좀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에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주택을 사냐 더욱더 기다려야지 3년 5년 기다려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누군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집합 건물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주택을 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차트에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굉장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1431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431원.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 금액만 보고는 느끼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최근의 환율의 수치, 이 원달러 환율의 수치가 올라간 것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1,000원이 안 됐던 그런 곳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원대에서 1,200원, 1,1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환율이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1431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1,400원, 1,431원에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제품을 샀을 때. 그로 인해 가지고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자산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집합 건물의 매입 외국인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일단은 이런 자료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할 수가 있고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결과론을 도출하기에는 얼마든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이라고 하는 자료에서 보면은 집합 건물을 사고 있는 외국인 수가 이렇게 지금 현재 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기가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죠.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외국인의 그런 매입 비중에 대한 영상을 다루면서 15억 초과가 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강남권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매입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저가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5억 원은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달러를 가지고 원달러의 환율의 환차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들을 더욱더 매집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진짜 자국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유입되는 인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대림동 같은 경우만 가더라도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에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수요들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집합 건물에 대한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이런 비중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택을 사고 있는 것들, 뭐 이 수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소유권이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맞으면서 이제 신고가 대비 굉장히 많이 30%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에서 30% 신고가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30%, 40%, 50% 떨어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주택자 분들은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주택을 사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율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차익을 통한, 그리고 많이 올랐던 이런 가격들 중에서 조정받는 가격 속에서 이러한 부동산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물량들, 떨어지는 가격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주택들을 지금 현재 급급매를 사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무분별하게 이런 주택들을 사야 된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적정 가격 선에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활용 선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이렇게 주택을 사고 있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고 주택을 늘리고 있고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